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연 1.5% 또다시 사상 최저치인데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까지 가세해서 어느 때보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지만 늘어난 가계부채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복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HMC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고요. 가계부채도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또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국내 경기 부진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째 국내 경기는 0.1%대, 그 전기 대비 기준으로 0%대 그 저성장 국면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까지 가세함에 따라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더 이상 정책 당국에서는 완화 정책을 뒤로 미루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확산이 일단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면은 국내 경기의 저점을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 부분이 관광업종이나 소매업종과 같은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라면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단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목 금리를 인하하는 것 못지않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질 금리 상승세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물가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실질 금리의 정체 혹은 상승의 효과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실물 경기에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심리의 개선에 일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 정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 6월 금통계 거의 마지막 통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 경기 전망과 그리고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6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채권 시장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인 부분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004년도에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반되게 국내 기준금리는 인하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경기 여건에 맞춰서 금리 정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척도로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통위 이후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수정 경제 전망은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이전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열어두어야 할 것이고요.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 금리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한 금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번 추가 금리 인하 단행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에 조금 더 부채질을 하는 경향이 될 것인지, 영향은 미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주택시장에 조금 개선되는 흐름세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대되면서 더 큰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비수기도가 접어든 것도 있었지만 메르스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돼서 어떤 하방 압력들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면 이번에 금리 인하로 다시 상방 압력을 받으러서 기존의 상반기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 그렇게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작동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 25bp 정도 이제 내렸다라고 해서 더 큰 하락세로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택 구입을 하려고 조금 망설였던 수요들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매매 시장의 거래는 조금 증가를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100만 건의 어떤 매매 거래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제 화랑이 당분간은 이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임차 시장에서 보면 월세 전세화가 저금리로 좀 더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전세집 찾기는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세하고는 다르게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격들이 조금 안정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을 비롯해서 임대료가 상승 기조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는 월세금도 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 시장에서 보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이 조금 황금기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연내 물량들을 그 포트폴리오들을 구축하면서 좀 공급 물량들이 늘어날 수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이 부동산의 회복 조짐에 제한적인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6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 비수기의 영향들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워낙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세 물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비수기 개념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내린 부분들의 영향들도 좀 있겠지만 거래라든가 가격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메르스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이 되고는 있는 그 경향들이 좀 보이지만 이 메르스 문제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 주택시장의 어떤 화랑세는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좋은 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대구, 강주, 울산 이런 경남 지역들의 일부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전매 제한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권에서는 분양가에 대한 그 상승의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요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몰리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연내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기준금리가 다시 이 상태에서 오르게 된다면 타격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대처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변동금리로 많이 대출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 리스크에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들을 조금 신규 대출들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치 기간을 둬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의 대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출들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출시했던 그 안심 전환 대출 같은 경우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안정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그리고 대출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조금 수준보다 높은 그런 주택들을 구입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고금리 가구들이기 때문에 2금융권의 고금리 가구들의 그 대출들을 1금융권의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들도 조금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건 아니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그리고 원리금의 상환 능력들을 좀 고려해서 대출들을 적정 수준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요. 건설업체에선 지금 과잉 공급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수요를 좀 고려를 해서 무리하게 밀어내기식의 주택 공급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기간에서는 대출 수요를 그 심사에 대한 그 평가들을 좀 강화시켜서 충분히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좀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리스크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